제가 사회생활을 13년을 넘어서 14년 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 콩고미 과거 직장 프리랜서 생활을 좀 되짚어 봤습니다.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이걸 컨텐츠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씩 에피소드 시리즈로 해서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바로 권고사직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손에 꼽히는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고요. 회사에 굉장히 실망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가 권고사직을 당한 건 아니고 제 주변 동료들이 권고사직을 당했고 그걸 옆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게 된 사건이죠. 당시 회사는 매출 부진과 경쟁사들의 약진 등의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매출 대비해서 너무 많은 인건비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끼리는 이러다가 구조조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뒤숭숭한 분위기가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나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어느 날 디자인팀 총원 5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 남은 직원을 전부 다 자르겠다고 통보가 왔고 그 기간이 2주였습니다. 보통은 1개월의 시간을 주면서 이직할 곳을 알아보도록 배려를 해주는데 당시 회사는 그 1개월에 인건비도 줄이고 싶었는지 2주 만에 정리를 하라고 통보를 해왔죠. 당시 1명 남은 디자인팀 팀장은 큰 자책과 그리고 팀원들에 대한 미안함, 회사에 대한 분노를 느꼈고 이는 사실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동료들 역시 고용 불안정을 느끼게 되었죠. 이러한 가운데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통보였지만 회사에서는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을 주기 싫었는지 그냥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고 착했던 그 당시 직원들은 그냥 사직서를 제출을 하라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가 황당해하고 실망한 부분이 뭐였냐 하면은 권고사직 그 자체의 처리는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대표, 디자인 부사장, 총괄 부사장, 디자인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변명이라든가 설득, 납득 이런 거 없이 그냥 서류만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권고사직 처리된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분노했지만 회사가 어려우니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참 착하게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 1차고 앞으로 2차, 3차 정리를 더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전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직원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 불안정이 더 크게 시달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커머스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에 MD들이 모두 나가고 퇴사를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고용 불안정에 대한 영향 때문이겠죠. 그 후에 디자인팀 팀장이 한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퇴사를 결정하고 나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나가는 그 디자인팀 팀장한테 권고사직 처리한 직원 하나를 다시 연락해서 올 수 없겠냐라고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굉장히 제 입장에서 보면은 모렴치하다라고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했고 살 길을 찾아 나섰고 그 후 저는 당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는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나간 거다. 배신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님, 각자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그리는 미래가 있는 사람들인데 대표님이 디자인팀 그렇게 내보내고 2차, 3차 구조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당연히 남은 사람들은 좀 고용불안정에 시달리지 않을 것 같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회사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회사는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이렇게 되묻죠. 대표님, 회사를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그렇게 하셨듯이 직원들도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퇴사를 결정합니다. 배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 나간 직원들은 배신을 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한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듣기 싫었는지 너도 나갈 생각이면 이 자리에서 사직서 쓰고 바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자리에서 사직서 쓰고 나가고 싶었지만 저도 살아야 하기에 생존을 위해서 좀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나갈 생각은 없고 나름대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노력은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직원에게는 이번에는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나가라고 통보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당시 통보를 받은 대상은 해당 사건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가 어려워도 너는 꼭 데리고 갈 거다. 함께 잘해보자. 라는 뉘앙스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한 사람은 훨씬 더 황당해했죠. 해당 인원은 너무나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르는 게 어디 있느냐 라며 따지고 들었고 해고 수당을 주거나 1개월의 유예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고 수당을 주기는 아까웠는지 1개월 시간 줄게 라고 말을 바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은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대표가 하는 말이 너는 하는 거 없으니까 나가서 풀도 뽑고 청소도 해라. 그거 하기 싫으면 사직서 쓰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 역시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서 그분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회사에 계속해서 다닐 수가 없으니 도저히 참고 참았던 것이 터졌는지 그냥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퇴사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후임자가 오고 인수인계까지는 하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정리하고 그냥 오늘까지 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분이 하는 업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당일만에 나가라고 하니까 함께 일하던 부사장이라고 하는 양반은 1개월만 더 해줄 수 없겠냐고 본인이 대표랑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과는 그냥 뭐 일주일 더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서 그분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저도 그냥 퇴사를 결정을 해서 그냥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도 화가 난다기보다는 너무 황당하고 실망스러운 사건들의 연속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직원들을 잘랐다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회사가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고 시간도 짧게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고 직원들에게 사과, 양해 이런 기본적인 과정도 없이 서로 얼굴 붉히고 나가게 만드는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100% 임원, 경영진, 대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가 회사를 경영해보지 않아서 모른다. 그럼 저는 반문할 겁니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냐? 라고 말이죠.